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고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날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오늘 아침에 연이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고용에 과열된 게 식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술주로 이렇게 몰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74%나 상승을 했고, S&P 500도 1.45%, 다우도 0.85,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4.16% 상승했고, 테슬라는 무려 7.69%, 애플도 2.18%, 메타 플랫폼도 2.66%, 이렇게 이제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거의 0.9%가 넘는 그런 상승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바로 이제 장중에 1%를 넘기기도 했어요. 상승 1%를.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위에서 매도 위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78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79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61.22포인트, 어제보다 0.3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 역시 장중에는 1%를 훨씬 넘어서 926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상승폭을 상당히 제한받는, 역시 이제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8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234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23.81포인트, 어제보다 0.8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는 이제 올라갔죠, 어제보다. 그렇지만 형태가 이제 완벽한 음봉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더라도 좀 속도 조정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이제 상승을 향한 기초적인 흐름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차트상.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음봉이 나오면서 이 도지 형태의 음봉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속도 조정이 이게 후행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1323원 40전. 어제보다 1원 50전이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57억, LG에너지솔루션 272억, SK하이닉스 137억 이렇게 순매수했어요. 볼륨이 크진 않죠. 그러고는 이제 현대차 127억, 기아 73억, 그러고는 이제 시총 상위에서는 상관없고, 기관은 삼성전자 480억 순매수, SK하이닉스 157억 순매수, 삼성바이오 21억 순매수, SDI 255억 순매수, LG화학 207억 순매수, 네이버 182억, 기아 9억.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아마 에코프로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1643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이 1594억을 팔았고, 기관은 43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요. 외국인 34억, 기관은 313억. LNF도 외국인 198억 팔았고,
기관도 259억 팔았습니다. 포스코 DX는 외국인이 22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0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움직인 섹터를 보면 스마트카 자율주행 뭐 이거 관련된 거, 이거 현대차가 연말까지 80km 자율주행을 첫 상용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럼 대단한 거죠. 제가 알기로도 아직 80km는 없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60km 뭐 이런데, 그게 이제 불을 당겼고 또 뭐 아시지만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할 거 없이 자율주행 산업을 전부 강화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율차 그 시장이 올해는 1,701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2030년에 가면은 1조 8천억 달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뭐 거기 관련된 것들이 일제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이제 엔비디아 많이 올랐으니까 AI 챗봇 또 로봇, 로보티스가 그 LG전자하고 로봇 사업 협력 소식 전해서 또 그랬고, 또 정부가 로봇, 반도체 뭐 이런 거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1,031억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이제 이 협력을 한다. 그래서 뭐 또 테슬라도 AI 뭐 뉴스 나왔지만 컴퓨팅 클러스터를 뭐 출범시킨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오늘 이제 AI 챗봇 로봇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죠. 반도체 특히 이제 장비 쪽, 엔비디아가 최고가 기록했고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올랐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메모리 수출 증가율이 10월부터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은 또 내놨고, 또 반도체 그 중고 장비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얘기, 그걸 입법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제2의 K-칩스법이다 뭐 이래갖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장비 쪽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보면 포스코 DX가 그 이전 상장 결정한 후에 8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장중에 최고가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쿠쿠홀딩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 뭐 중국 그 여행객들이 와서 전부 뭐 하나씩 사가는 거라니까 면세점 매출이 뭐 거의 뭐 60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카페24라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가 라이브 커머스 매개체로 이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거에서 홈쇼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홈쇼핑 대비해서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백만개미에서도 막 물건을 이제 연계해서 파는 거죠. 그 홈쇼핑 채널 하면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유튜브가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와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카페24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도 개별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상승한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움직였는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시장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뭐 경기가 좋은데 이제 조금 이제 뭐 고용 같은 게 조금 이제 쿨다운 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여서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만큼만 오른 그리고 멈춘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의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7월에 883만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1년 3월 이후의 최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달에 114였는데 지금 106.1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채권 시장이 이제 먼저 반응해서 채권 10년물 국채금리가 4.12까지 이제 떨어졌고 2년물은 무려 이제 11.6bp나 떨어지면서 4.894
퍼센트고 30년물도 6.3bp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226 뭐 이렇게 됐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생긴 거예요. 고용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죠. 뭐 상황이 이런데 연준이 여기다 이제 금리 또 올리겠냐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낙관론자는 8월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플러스로 만들어 보려는 월봉 개념으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발표될 이제 PC라든지 비농업 뭐 부문의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있잖아요. 뭐 소비 기대 심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게 이제 경기 과열이 식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지배적이고 뭐 이게 이제 크게 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그래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9월에 있냐 없냐 없다 이 재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다 쓰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새롭게 뭐 연준이 뭐 이번에 9월에 금리 인상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갖고 옥신각신 하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재료로서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 상황, 경기 침체 우려 과열이 식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거다. 라는 거 갖고는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신선감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벌써 일주일 넘게 써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뭐 별 특징 없이 잘 넘어갔죠. 그 발언 거기다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뭐 기업들의 구인권 수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럴 거다. 이런 것들까지 이미 이제 시장이 끌어다 쓴 거예요. 주말에 발표될 것까지.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남겠느냐 시장에. 그래서 이제 이게 9월 시장은 제가 9월 시장이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잘 보고 따라가자.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9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릴 거다 막 이러다가 안 올린다 이러면 이게 호재가 되는데 이미 이제 다 써먹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이용했어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터질 무슨 급격한 악재도 사실 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기 이제 이게 과열이 식으면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적은 10월에나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딱 시장이 공백이 생기는 희한한 이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풍지대가 갑자기 나타나면 되게 이제 시장은 오르기를 바라니까 또 시장의 그 소폭의 상승 정도를 기대하는 게 시장의 낙관론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랠리는 못 가져와도 그냥 작은 봉우리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할 수도 있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전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목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이게 돌아줘야지 오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뭐 165억 코스피에서 순매도했는데 아침에 그렇게 강하다가 그냥 그 매도로 전환하니까 그냥 힘을 못 쓰고 쭉 밀리는 이제 그래서 음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모멘텀도 없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특별히 갑자기 뭐 한국이
석유가 어디서 난다든지 무슨 이런 메가톤급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딱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딱 오를 만큼만 올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렇게 오르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이제 그러니까 환호하고 뭐 그런데 뭐 우리만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항생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한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이 그냥 좋아, 미국 3대 지수 올랐어. 거기에 대한 그냥 긍정적 반응에서 딱 할 만큼만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비교적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뭐 그래도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샀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에코프로를 좀 많이 산 거는 있지만 뭐가 됐건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나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엔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들쭉날쭉 변동성이 낮아지는 대신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강력한 선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몇 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휙 돌았다가 막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시장을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관리를 우선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언제 사지 하면서 그 매수를 추적해 오던 종목들에 대한 관리, 요 두 개를 이제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 종목 관리는 이제 보유 종목이 오를 만큼 올라서 매도 시그널이 딱 나왔는데 이걸 애써서 부정하고 또 다시 또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 분할 매도하는 거, 이건 매매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 또 그동안에 추적해 오던 종목도 사실 때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거를 어제도 이제 댓글에 질문, 직전 고점보다 높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0일 2평의 높이가 직전에 슬로프가 꺾이기 전보다 높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그러다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개를 아주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상승이 크거나 안 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별로는 굉장히 변화가 많을 수도 있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상승이라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런 때. 그래서 특히 올해 시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수익률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잘 챙기고 위험은 빨리 회피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